약 없이 건강한 노년. 간헐적 단식과 소식. 당신의 선택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주제는 하루 한 끼 식사 대 하루 5번 소량 식사. 노년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식습관 선택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십 년간 약물에 의존하며 힘든 노년을 보냈던 어르신들이 식습관 개선을 통해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고 약물 복용량을 줄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팁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통해 스스로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변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약에 의존한 노년의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어르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15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 심지어 관절염까지 여러 약에 의존해온 사례입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약병을 손에 쥐고 물과 함께 약을 삼키며 하루를 시작했던 어씨는 어느 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약병만 들여다보며 보내고 싶지 않다는 절실한 생각에 어씨는 주치의와 상담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의사는 어씨에게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약물 과다 사용이 오히려 새로운 부작용이나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몸의 신호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명 중 2명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2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오늘 소개할 2가지 식습관 개선 방법은 바로 간헐적 단식과 소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장기간 약물에 의존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건강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헐적 단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도시의 어씨는 은퇴 후 갑작스런 체중 증가와 함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산책도 버거워지고 손주들과 놀 시간이 점점 줄어들자 어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어씨는 하루 8시간 이내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은 오직 물이나 허브차만 섭취하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주 동안은 새벽에 배고픔 때문에 잠에서 자주 깨고 심지어는 공복감으로 인해 머리가 멍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몸이 이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마치 오랜 밤의 안개가 거친 듯 정신이 맑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씨의 변화는 단순한 주관적 느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 결과 어씨의 체내 오토파지 활성도가 동년배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토파지는 우리 몸이 손상된 세포 부위를 스스로 청소하고 재생하는 과정으로 노화 방지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어씨의 케톤체 수치도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뇌 기능 향상과 에너지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과학적 결과는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서 약물 복용량을 줄이고 혈압과 당 수치를 안정시키며 전반적인 건강 지표를 개선하는 데 간헐적 단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줍니다. 간헐적 단식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내부 정화 과정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세포 내부의 손상된 부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씨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고혈압 약의 복용량을 점차 줄일 수 있었으면,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근접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씨가 다시 손주들과 산책하며 야외 활동을 즐기고 인생의 작은 기쁨들을 만끽할 수 있는 활력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왔습니다. B씨는 젊은 시절에는 한 그릇 가득 음식을 먹으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려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화불량과 함께 밤마다 소화장애로 뒤척이는 날들이 잦아지자 B씨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결심하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간 수치 이상과 간경화의 위험을 경고받은 B씨는 음식의 양을 줄이고 하루에 6번 주먹만 한 크기의 식사로 나누어 먹는 소식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자주 먹는 게 정말 번거롭다는 불편함과 시간 맞춰 식사 준비하는 게 마치 약 복용 스케줄처럼 느껴진다는 불평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B씨의 몸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색깔별로 준비된 작은 접시에는 현미밥, 구운 생선, 신선한 채소, 그리고 다양한 견과류와 과일이 조화롭게 담겨 있었고, 이러한 균형 잡힌 식단은 B씨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효소 활성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실제로 B씨는 식사 후 혈당 급등 현상이 거의 사라지고 소화 불편감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는 B씨가 매일의 식사 계획을 꼼꼼하게 관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B씨의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 하루 5번에서 6번 소량 식사가 노년의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에 있어 얼마나 유리한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소식을 실천한 어르신들은 한 끼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에 비해 혈당 변동폭이 53%나 낮았으며 소화 불편감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소량 식사가 영양소의 흡수를 최적화하고 일정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은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혼합하여 자신에게 맞게 적용한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중학교 영양사 출신인 C씨는 평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식사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C씨는 평일에는 하루 3번 소식을 실천하고 주말에는 9시간 내에 2끼만 먹는 혼합식 시위법을 도입하여 생활 리듬에 맞게 식습관을 조절했습니다. 이 방식은 평일에 규칙적인 에너지 보충과 함께 주말에는 몸에 휴식을 주어 소화 기능과 체내 신진대사를 재정비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C씨는 이 혼합식을 통해 10개월 만에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약을 모두 끊고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일 식사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의 생활 패턴과 체질에 맞춰 다양한 방법을 융합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습관 개선을 시도할 때는 무리하게 극단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저녁 8시 이후 식사를 자제하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금식하는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후 자신의 몸 상태와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점차 금식 시간을 14시간, 16시간으로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는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초기의 공복감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소식을 선택하신다면 하루에 3끼에서 5끼로 나누어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식사에는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채소,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는 신선한 채소와 계란, 통곡물 빵, 견과류를 곁들인 샐러드로 구성하고 점심은 현미밥과 구운 생선, 다양한 채소 반찬, 그리고 소량의 건강한 지방이 들어간 드레싱을 사용하는 식단으로 준비합니다. 저녁 또한 과하지 않게 소량의 단백질과 야채, 그리고 가벼운 탄수화물로 구성된 식사를 하여 소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식사 시간마다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면 혈당의 급격한 변화 없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하루 종일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전후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기관의 기능을 돕고 음식물의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 속도를 늦추면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 있고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여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을 함께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신의 생활 패턴과 신체 리듬을 고려하여 어느 식습관이 더 적합한지 판단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크게 배고프지 않고 속이 편안하다면 간헐적 단식이 잘 맞을 수 있으며 반대로 아침에 강한 공복감이나 어지러움이 자주 나타난다면 소식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신체 활동량이 많고 근육량이 풍부한 경우 간헐적 단식이 체내 에너지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활동량이 적고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소식을 통해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받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식습관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 개개인의 체질과 생활 방식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2020년 뉴잉글랜드 의학전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80세 사이의 어르신들이 간헐적 단식을 실시한 후 넉 달 만에 공복 혈당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특히 당뇨 위험이 높은 경우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하루 5번에서 6번 소량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이 식후 혈당의 변동폭과 소화 불편감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식습관 모두가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 사례와 결합할 때 더욱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약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체계적인 식습관 개선을 통해 노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어씨의 간헐적 단식, B씨의 소식, 그리고 C씨의 혼합식 시위법 사례 모두는 변화의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커다란 건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식습관을 한번 되돌아보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끼 식사나 하루 5번 소량 식사,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체 상태와 생활 패턴, 그리고 건강 목표에 맞추어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방식이 바로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두 가지 식습관의 장단점, 과학적 연구 결과,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상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어렵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꾸준한 실천과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건강한 미래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집에서든 병원에서든 혹은 친구와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이 영상을 참고하여 자신의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맞는 식사 패턴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간헐적 단식과 소식, 그리고 혼합식 시위법은 단순히 약물 사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다시 찾게 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고 스스로의 몸을 관리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약물에 의존해온 과거를 뒤로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식습관 개선 방법을 찾아보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변화는 언제나 어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큰 건강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내일 아침 첫 끼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의 건강은 내가 선택한다는 다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 속에 건강한 변화가 스며들어 앞으로의 매일이 더욱 활기차고 풍요롭게 빛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께서는 약물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식습관이 곧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